원명 선생님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그간 뭐 잘 계셨습니까? 정신 없었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막바지 작업을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우리 중생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귀한 걸 준비한 걸로 아는데 오늘 좀 귀한 선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국적으로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또 많은 분들이 불안과 참 걱정이 지금 만연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선조들이 벌써 이 시대를 예견하셨고, 또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셨는데, 무지몽매한 후손들이 그 선조들이 남기신 어떤 지혜로우신 그런 유훈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무지몽매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혼란에 빠져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누구나 뜻만 가지면은 새로운 본성을 찾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길도 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그 일에 종사를 해왔고, 또 연구를 해왔고, 또 그거를 결실물로 만들어서 지금 세상에 보급하고자 지금 적기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들, 그러한 도구들을 지금 일부나마 조금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더 발전되어진 것들을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는 그 많은 질병도 있지만은 특히 이번에 우한폐렴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바이러스와 이제 괴질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이제 수명을 뺏어가기도 하고, 지금 또 다른 많은 경악할 그런 것들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특히 원명 선생님께서 이번에 거기에 대비해서 뭐 준비한 것이 있으시면은 한 가지 좀 선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양의 어떤 생명의 본바탕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기라는 개념입니다. 네. 기가 본바탕의 생명의 에너지죠. 그런데 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동양적 용어로만 쓰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생소한가 봐요. 네. 그런데 이 기라는 에너지를 조금 더 용어를 바꾼다면은 우주 만물은 진동하는 에너지고 파장입니다. 네. 네. 그 파동을 이루면서 동양식 언어가 바로 기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은 파동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은 기로서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위든 구름이든, 그리고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다 뭐로 되어져 있냐면은 진동하는 에너지, 기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떠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는 말은 일종의 말하면은 나쁜 파장의 길을 가지고 있는宿주가 침입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 에너지 파동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바이러스도 일종의 말하면 기라고 표현합니다. 파장이라고 표현하고 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파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우리 동양적인 용어를 말하면은 상생하는 기도 있지만은 상극하는 기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상극하는 기를 투사를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도 일종의 말하면 파동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파동의 에너지를 상쇄시켜서 더 이상을 활동하게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양적인 용어로서는 뭐 기치료, 기방사치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간의 뇌파도 5가지가 있습니다. 감마파라는 번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 30Hz가 이상 넘어가는 베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침투되어지는 13Hz에서 한 8Hz, 7.5Hz까지 내려가는 알파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세타파라든가 델타파라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파 중에서 특히 주목되어져야 될 분은 팔색조 알파파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파도 여러 종류입니다. 네, 팔색조 알파파. 예, 그렇죠. 구궁팔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파파라고 해서 우리가 팔색조 알파파. 원래는 그 팔색조 알파파는 지금 현재의 용어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알파파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알파파 하면은 뭉텅그려서 뭐 13Hz에서 한 8Hz를 통틀어서 알파파라는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세분화 한다면은 여러 가지 알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파 중에서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우리 잠재의식의 생명과 공명할 수 있는 알파파를 908색조 알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908색조 알파파가 일종의 말하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성적 원기, 본성적 생명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침입에 들어오는 상극적인 모든 파장을 가진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게끔 그러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를 동양에서는 통성적으로 총칭적으로 뭐 기치료, 기방사치료라 표현하는데 그거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고 또 그거는 어느 정도 수련해야만이 그런 알파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8색조, 908색조 알파파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누구나 다 그 8색조 알파파를 발생시키는 도구를 가지면은 누구나 다 그런 알파파 상태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분쇄시켜버리는 파장을 방사하는 기구를 개발한 겁니다. 그 기구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908진이라는 일종의 말하면 908진이라는 우주 역학적 원리를 미리 제시하셨고 저는 그 제시한 것에 맞추어서 상생하는 인간의 파장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자뇌와 우뇌가 통합되어진 내랑의 중심에서 나오는 파장이 바로 8색조, 908색조 알파파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최근에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하고 선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 한번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뇌 구조를 따지겠습니다. 뇌 구조를 따지면은 요 회로도가 자뇌 회로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은빛으로 두 개를 냈고, 여기 이제 사상 구조라 그러는데, 네. 사상 네. 8조 구조라는데,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8개의 색돌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네가 가장 안정스러운 자세에 취했을 때, 네. 8색의 908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운해입니다. 운해는 자네하고 조금 틀립니다. 네. 예, 예. 자네 해로도와 운해 해로도가 틀립니다. 역시 자네도 8색이 나오듯이 운해도 역시 8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네.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맞이했을 때 이런 형태의 908색이 방사되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명소립자 팔생파장도라 그럽니다. 색깔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빛 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를 빛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 빛이 소리요 색채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적 천연적인 보석으로서 8가지의 색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요 해로도와 그리고 요 잔해와 운해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체가 있습니다. 네. 그 중간 매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내랑이라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가지죠. 하나는 운해, 네. 한해는 잔해,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역할해주는 내랑. 이렇게 해서 우리뇌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뇌 구조는 어떠냐 이러면은 이게 지성적 뇌입니다. 예. 위에죠. 네. 자뇌면서도 위에 상위층 대뇌를 표현합니다. 요거를 지성적 뇌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운해는 운해면서 감정적 뇌입니다. 네. 예. 감정적 뇌고 그거는 아래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성적인 내량은 바로 생명의 본성체가 내장되어져 있는 곳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했을 때 네.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의. 중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성적 뇌, 그 다음에 감성적 뇌, 그 다음에 본능적 뇌. 그러니까 이거를 내량을 본능적 뇌의 총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내량의 중심에서 8색조 알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잔해와 운해가 이렇게 비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잔해에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잔해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운해의 감정에는 너무 억압되다 보니까 밝음이 억압되다 보니까 이거는 위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은 이 내랑이 삐뚤어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이런 형태가 되면은 어떤 형태로 벌어지느냐면은 자, 요게 일종의 말하면 좌우뇌가 합쳐진 요 중간이 우리가 말하는 내랑입니다. 다리죠. 이게 네. 연결입니다. 요게 연결이 잔해, 운해, 그리고 요게 내랑. 요게 연결입니다. 요게 내랑입니다. 요 내랑을 받쳐주고 있는 요 밑에 있는 첫째 도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표현합니다. 첫째 네. 도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거를 한추라 이랍니다. 아틀라스. 경추 1번. 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받쳐주고 있는 거를 경추 2번인데 이거를 뭐냐면은 축추, 아식스라고 표현합니다. 한추. 예, 예. 그러니까 축추. 요 두 개가 기본적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신경의 연결망들이 수십 개의 가닥의 신경망들이 우리 전신으로 퍼져 내려가서 이 몸이라는 몸뚱아리라는 곳을 지배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내량이 이렇게 비뚤어지면은
이 부분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인체의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내량은 일종의 말하면은 펌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척수액, 사실은 우리 모든 뇌는 물에 떠져가 있습니다. 내가 물에 떠져 있기 때문에, 내 척수액이라는 물에 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아도 큰 충격을 입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 척수액이 항상 어머니 태아에 있는 양수처럼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안정장치죠. 그게 하루에 몇 번씩을 한추와 축추를 통해서, 이 경추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심장에서 다시 돌아서 우리 뇌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다시 새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내량이 삐뚤어지면은 이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는 막대한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을 합니다. 네. 작동을 해야만이 올바르게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작동을 올바르게 해야만이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예. 뇌의 기능이 이상이 일어났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만큼 뇌 자체 뇌에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 좌우 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충분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고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뇌 작동의 기능을 우리가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는 뇌를 올바르게 작동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도 역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서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조들 말씀처럼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먼저 살펴라. 그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뇌 구조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본성인데, 이 뇌가 잘못돼서 삐뚤어진다든가 오염이 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 하더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모든 치료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우신 선조님들은 구궁팔색조라는 뇌 파동기를 만드셨습니다. 이 파동기에 대한 효능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려면은 요거를 조금 더 누구나 휴대할 수 있도록 간편화해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요 도구입니다. 예. 요게 잔해회로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네. 예. 요게 운해회로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게 내랑입니다. 네. 요렇게 되겠죠. 그죠? 네. 요게 요렇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삐뚤어졌죠. 예. 잔해와 운해가 삐뚤어져가 있는 상황에서 이 내랑을 받쳐주고 있는 한추와 축추도 같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제거가 안 됩니다. 네. 뇌가 오염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내 척수 순환액이 올바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 맑은 생각, 올바른 정신, 맑은 정신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병들었는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현명스러운 지자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현명한 지자입니다. 네. 그것도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구와 실제적인 시술과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있는 도구들은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 네. 요거를 부명인이라 합니다. 하늘 도장이죠. 부명인이라는 하늘 도장을 부명인. 네. 하늘이 명하신 것을 부명이라 합니다. 네. 그 부명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 부명인입니다. 요거는 8개 구궁팔진이 전부 다 흰돌로서 되어 있습니다. 네. 백석으로. 그러네요. 이거는 세상을 구하는 도장이다. 이 도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지 내를 바로 정화를 시켜라 하는 부분을 이거를 시원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모두 좌우군해가 통합되어진 해로입니다. 저 해로가 틀리죠. 통합되어진 해로죠. 좌우군해가.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형식. 잔해, 운해, 내랑 요 모두가 통합되어진 네 구조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은 구궁 팔석성 해로도라 그럽니다. 구궁 팔성선 팔색성 해로도. 이 해로가 정립이 되어져야만이 올바른 우리 뇌에서 알파파가 그렇죠? 네. 팔색조 알파파가 형성이 되고 이 알파파가 형성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올바른 하늘 마음 본성성이 회복이 됩니다. 네. 요게 회복이 안 되고서는 아무리 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오염되지고 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에 가지고 자기 세계에 관념 세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거는 일종의 말하면 악몽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좋은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악성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거를 다 포맷시키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줘야만이 본래 태어났던 본성성을 회복하고 하늘 마음을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벌써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구궁팔진이라는 우주 언어 속에는 이 모든 해로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형상화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구로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와 또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훌륭한 것을 많은 사람이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치유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요거를 잠시 선을 보였습니다. 요 해로를. 요 해로는 두 가지를 씁니다. 그 내랑에 삐뚤어진 내랑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내랑이 삐뚤어졌다는 말은 내랑을 받쳐주고 있는 한추와 축추가 경추 1번과 경추 2번이 삐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해로를 양축 목 뒤편에 있는 한추와 축추 쪽에다가 파장을 넣어주면은 일종의 말하면 자극이죠. 자극을 넣어주면은 삐뚤어져 있는 한추와 축추가 바로 서면서 내랑도 바로 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치료기 역할을 이 도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붙여져 있는 칩들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는 수정에 있는 파동과 하나는 칩이 가지고 있는 파동이 합쳐져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뇌파를 탈색주 알파파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게끔 개발한 겁니다. 일종의 교정기네요. 그리고 두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앞길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앞길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소경불안 증후군이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실은 이 중생입니다.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뭐 위에서 누구 말 맞다나 공사 중에서 뭐 숟가락이 떨어져서 가다가 길을 가다가 뭐 거기에 맞아서 급사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칭적으로 소경불안 증후군이라 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쓰면은 그 소경불안 증후군이 심해지면은 만성불안 증후군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 반응에는 투쟁, 경직, 도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에 도달했을 때, 길을 가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상적으로 꼭 호랑이가 아니라도 어떤 위험 요소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이 보이는 즉각적 반응을 투쟁, 경직, 도피 반응이라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말하면은 그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현대인들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 위험 요소가 사라지더라도 계속 만성불안증에 시달립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생존 자체가 걱정이고 불안이고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에 다 물어보면 선생님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갑옷과 투구를 입어야죠. 갑옷과 투구를 입다 보니까 계속 우리 몸 전체가 굳어버립니다. 그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은 갑옷 투구 증상이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병에 걸려가 앓고 계시는 분들은 몸을 만져보면은 모든 근육이 거의 경직되고 굳어가 있어요. 굳어져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근육이 위축됩니다. 좁아들겠죠. 좁아들면은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체액의 흐름이 원활하지도 못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은 피의 흐름과 체액의 흐름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혈관벽이 좁아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인체에 유해정전기가 생깁니다. 유해정전기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병구당 10가지의 병은 모두 담으로 온다라는 담독이 생깁니다. 이 담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피를 뽑아보면은 어혈이니 혈전이니 하는 게 그게 다 담독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하는 투구 갑옷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육이 경직되고 위축되어져 있을 때 항상 경직되어져 있는 사람들, 항상 불안과 걱정 속에서 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갑옷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기 위한 방법이 미리 앞길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죠? 앞길을 안다면은 얼마만큼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요 해로 속에는 사실은 우주 언어로서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더 간단한 방법을 뭐냐면 생명추를 만드셨습니다. 이 해로를 놓고 내가 묻고자 하는 답을 이 해로에 물으면은 이 해로가 답을 합니다. 이 생명진자축도 일종의 말하면 파동입니다. 요 해로도의 받은 그대로를 영어로 치면은 yes냐 no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답해 주는 우주 응답기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뇌회로로서 원래 내장돼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반인들이 누구나 배우면 쉽게 쓸 수 있도록 이거를 통상적인 도구로서 개발했습니다. 무정닫기를. 예.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첫째적인 목적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불안 증후군을 없애자. 소경불안 증후군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해서 오는 투구갑옷 증상도 없어지고, 그 투구갑옷 증상이 없어지면은 우리 인체도 완화되고 편안해짐으로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어혈이나 혈전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항을 붙이고 피를 뽑아도 우리가 몸이 긴장되어 있고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어혈이 안 사라집니다. 그렇죠. 혈전이 안 사라집니다. 왜? 혈전을 만드는 것은 위축되어지가 긴장되어지 가지고 좁아진 혈액이 마찰을 일으키는 유해정전기가 피를 엉키게 만드는 게 어혈이고 혈전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부항을 붙이고 피를 뽑고 아무리 부항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 불안을 일으키는 소경 불안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없애보자. 우리가 앞길을 어느 정도 알 수만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앞길을 미리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주 언어 기구로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이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천천히 제가 뜻있는 분들에게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락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급하는 계획은 뭐 서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자원회를 하나의 그 앞뒤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도구인데, 제가 이 도구를 만드는 재료라든가, 이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 도구를 만드는 회로라든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법은 제가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사업화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물론 이것도 제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쪽보다는 앞으로 더 연구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하는 곳에 전념을 하고, 쟤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판매, 사업 이런 부분은 서로 이원화해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사람과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과 그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홍보를 해서 뜻있는 의인이 나타나도록 제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